부산시와 각 구군이 주민들을 위한 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달라지고 있는 보장 항목과 보장 금액, 보장 내용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가 부산 전역에서 4년 만에 열렸습니다. 남구는 LED 달집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특수학교 설립 계획이 교육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2026년 3월에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 오늘은 저렴한 가격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착한 국수를 만드는 남구의 착한 국수집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4일과 5일은 봄을 알리는 입춘의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부산에서는 4년 만에 대보름 축제가 열렸는데요. 남구 용호 별빛공원에서는 LED 달집이 불을 밝혔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튼을 누르자 달집에 불이 들어옵니다. 달집 높이는 11.5m.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 날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달집에 걸린 둥근 조명도 달을 의미합니다. 부산의 전통 공예 작가가 만든 LED 달집입니다. 오늘 정월 대보름 행사를 맞이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과 그리고 지역의 화합을 다지는 오늘 달집을 점령했습니다. 탄소 배출하지 않고 주위의 안전을 위한 달집 태우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구를 위해서 응원합니다. 파이팅! 그리고 부산 엑스포 적극 유치를 기원하겠습니다. 남구는 지난 5일 용호 별빛공원에서 대보름 축제를 열었습니다. 4년 만에 열린 대면 행사로 용호 별빛공원에선 처음입니다. 행사장엔 이른 시간부터 관광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남구는 푸드트럭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을 맞았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긴 줄의 행렬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은하수동산 포토존은 달풍선을 배경으로 한 무료 사진 촬영으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진짜 가족 단위로 오기에는 너무 안성맞춤입니다. 전통 공연인 줄타기도 많은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새마을 분여회에선 먹거리 장터를 운영했고 플리마켓도 열려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만 만여 명. 남구는 LED 달집과 복주머니, 토끼 조형물 등을 이달 말까지 설치하고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 시민들이 적은 소원지는 지역의 사찰에서 태울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부산의 광안리 해수욕장을 비롯해 해운대와 송도 등 전역에서 달집이 태워져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가입돼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부산시와 각 구청이 시민을 위한 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보장 항목과 보장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부산 시민안전보험이 올해 보장 항목을 늘렸습니다. 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중대 사고를 당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시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 항목은 화재나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지난해 1,000만 원이던 보장 금액이 올해는 최대 1,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지난해와 같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특히 감염병 진단을 받고 사망한 경우 300만 원,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을 지원받는 항목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한편 현재 부산 16개 구군에서도 모두 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각 구군의 중복되는 보장 항목은 올해부터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첫 시행에서 시와 구의 보장 항목이 중복돼 이중수혜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시는 일부 항목을 조정하고 각 구군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항목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부분이 비슷한 항목을 지원하는 가운데 강서구와 기장군에서는 농기계 사고 관련 보장이, 서구를 비롯한 일부 구에서는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을 올해 신설했습니다. 일부에서 지원하던 감염병 사망 보장은 올해부터 부산시에서만 보장합니다. 또 스쿨존 사고와 대중교통 사고에 대한 보장은 구에서도 적용하는 곳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오늘은 잔칫날 빼놓을 수 없는 음식 중 하나인 국수를 소개할까 합니다. 국수는 저렴한 가격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남구의 착한 국수 가게를 김석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남구 용호동의 한 대로변에 있는 국수집입니다. 실내에 들어가니 노포의 향기가 그득합니다. 이 가게 국수 가격은 2,500원. 노란 국수에 배추나물이 특이해 보입니다. 여기에 500원만 더 내면 곱빼기나 어묵이 추가됩니다. 양푼이에 나온 국수 양이 적다 싶으면 김밥을 시킵니다. 우엉 김밥 가격은 1,500원. 둘이서 어묵국수와 김밥을 먹었는데 10,000원이 되질 않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대연동의 목골시장 주변 국수집. 목골시장 주변엔 맛집이나 착한 가게가 많습니다. 이 가게 역시 착한 가격 없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국수는 보이지 않고 불고기 백반이 많습니다. 국수 가격은 4,000원, 불백은 7,000원입니다. 지난해 1,000원을 올린 가격이랍니다. 불고기와 콩나물을 넣은 덮밥도 있습니다. 기본 반찬은 추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집이랑 가까워서 처음 왔었는데 불고기 백반이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시켜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같이 나오는 반찬들도 맛있고. 이 자리에서 장사한 지 3년 됐다는 사장님. 재료비가 올라 가격을 올려야 할 것 같다며 미리 안내문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맛있게 드시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 제가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해가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국수집도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가게 국수 가격도 4,000원. 1,000원을 더하면 잔치국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잔치국수엔 어묵과 당근, 숙주, 달걀 등 고명이 첨가됩니다. 국수에다 구수한 김치김밥을 더하면 배가 든든합니다. 오래된 맛집으로 이름나 점심시간이면 줄 서는 건 기본입니다. 유지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나름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제일 큰 부분은 이제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든든하게 드시고 가시는 쓰면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이 가게를 12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빠르고 간편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배부른 한 끼가 되는 국수. 우리 동네 착한 가게는 이웃을 위해 맛과 가격, 여기에 인심도 푸지만 숨어있는 착한 가게를 찾습니다. 나만의 착한 가게 제보를 바랍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의 학교 설립 소식이 하나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한 곳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특수학교 한 곳도 들어서게 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특수학교 설립 계획이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예산 554억 원을 투입해 에코델타시티 사업 부진의 강동동 1원에 가칭 에코특수학교를 설립합니다. 유치원 3학급과 초등학교 12학급,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6학급 등 모두 31개 학급 학생 수 190명 규모로 2026년 3월 개교할 계획입니다. 학교에는 주민 복합 문화 공간을 갖추는 한편 주변 생태 환경을 활용한 친환경 교육 과정과 영아부터 성인까지의 생애 단계별 특수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근 명지 오션시티 특수학교인 한솔학교 일부 학급이 현재 과밀인 상태로 에코특수학교가 문을 열면 과밀학급 해소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에코델타 시티 내에는 유치원과 각급 학교 22개가 설립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학교는 에코 5초등학교와 에코 4중학교입니다. 두 학교 모두 2024년 3월 개교할 예정이며 나머지 학교들은 에코델타 시티 진척에 따라 문을 열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수영구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해 56곳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영구는 지난해 6월 남부경찰서와 소방서 그리고 수영세무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 단속을 벌여 142개 업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수영구는 여행객들이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의 이용을 자제하고 그런 행위를 발견할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학에서 연구 개발하고 기업에서 사업화를 하는 산학협력. 오래전부터 그 중요성이 대두돼 왔습니다. 동의대학교에서 지역과 산업, 학계가 함께하는 지산학 연계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개인 맞춤형 운동기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기존의 운동기구에 ICT 기술을 더해 사용자의 운동 습관이나 강도를 분석하고 맞춤형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업체와 동의대가 함께 개발한 것으로 운동기구와 함께 기존 대비 50% 가격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동의대 오원태 교수팀은 전기 감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페인트를 개발해 최근 업체에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배전반이나 수전반 표면에 이 페인트를 칠하면 일반 페인트보다 2배 이상의 고전압도 견딜 수 있습니다. 최고 250kV 정도까지 약 2배 이상의 그 내전화 특성이 기능이 향상된 그런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특별한 이제 재난적 상황에서 기계가 파손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정기적 누전 사고, 감전 사고 등을 상당한 수준에서 방지할 수 있는. 이처럼 동의대는 지난 3년 동안 159개의 산학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했는데 기술 이전 수입료만 17억 원 상당입니다. 학교 내에 기술 지주 회사를 마련해 특허 출자와 연구 개발 기술의 사업화 노력을 이어갔고 지난해 산학협력 선도대학에도 선정되면서 나타난 성과입니다. 동의대는 산학협력 페스티벌을 열어 그동안의 결과를 공유하고 기업과 장기적이고 개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링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산학 협력을 위한 인프라, 그다음에 교원 인사제도 이런 것들을 다 완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정한 형태의 기업이 필요한 어떤 R&D를 해준다든지 기업이 필요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지역사회의 기업들하고 같이 가는 그런 산학 협력들이 많이 일어날 것. 부산 기업의 연구 개발 비중은 16개 시도 중 12위인 하위권에 그치는 상황. 대학의 풍부한 연구 개발 역량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지역과 산업, 학계의 연결 모델이 더욱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난해 8월 부산시에서 추진한 15분 도시 해피챌린지 사업에 부산 진구 단감동과 계금동 일대가 선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인지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와 사람들이 한순간에 뒤엉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시민들은 도로 한가운데로 내몰립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보행자 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버스도 다니고 사실은 또 여기 위에 학교도 있다가 보니까 학생들도 아침에 되면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에 조성된 한 공원, 간단한 운동과 산책, 그리고 잠시 쉴 수 있는 공간뿐입니다. 주민들은 주변과 단절된 공간에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뒤에 보면 저기 서남사도 있고 산도 참 좋은데 거기하고 연결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감동과 계금동 일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15분 도시 해피챌린지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5분 도시란 집 가까이에서 문화와 건강, 교육 등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핵심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그동안 사업 설명회와 현장 투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5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 편의를 위한 보행 환경 개선과 자전거길 등이 5곳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 주민 건강을 위해 기존의 공원을 리모델링하고 산책과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선형 공간 등이 조성됩니다. 이와 더불어 일부 학교와 주민센터 등은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생활 복합 거점 공간으로 구축됩니다. 철도 시설과 동서고가도로 등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우리 단절되어 우리 지역 발전에 매우 목말라 있었습니다. 해피챌린지 15개 사업이 모두 완공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이 아마 대폭 개선될 것이라. 예산 300억 원이 투입되는 15분 도시 해피챌린지 사업은 오는 2025년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염원이 담긴 디자인을 완료한 시내버스가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시의회 의장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일에 공개됐습니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버스는 버스로 친절로 엑스포로라는 슬로건으로 월드엑스포 유치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시내 곳곳을 달릴 계획입니다. 엑스포 버스는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는 부산의 월드엑스포 유치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고 시민들에게는 엑스포 유치 열정과 희망을 결집시킬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4월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의 부산 방문 이전까지 홍보버스 100대를 김해공항과 부산역 일대 26개 노선에 집중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 2030 월드엑스포 버스는 오는 11월 월드엑스포 유치 확정 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영구는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 대상을 5개 늘린 16개로 확대 운영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보장은 온열질환 진단비와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상해 후유 장해,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상해 후유 장해 등입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하는 장치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사고일을 기준으로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현장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 교육청은 6일에 발표한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에 따라 1:1 맞춤 진단, 취향 특성에 따른 3단계 통합 안전망 강화, 월등한 기초학력 사업 지원 등 3개 핵심 전략을 통해 기초학력을 키워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부산학력개발원의 학력 향상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4년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개최 1년을 앞두고 배우 임시완을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배우 임시완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부산에서 다닌 부산이 배출한 아이돌 출신 스타로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고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두터운 팬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는 전 세계 40여 개국 2천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가해 2024년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 동안 부산 덱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 첫 초중 고졸 검정고시가 오는 4월 8일에 시행됩니다. 원서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부산시 교육청에서 현장 접수하며 온라인 접수는 1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초졸과 중졸 각각 1개 학교, 고졸 검정고시 4개 학교에서 치러지며 부산교도소와 소년원에도 고사장이 설치됩니다. 합격자는 오는 5월 9일에 발표됩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일 수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마음 건강검진을 위한 마음마중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남구 대연호동 대연문무 태권도장은 재원 어린이들과 함께 바자회를 진행해 얻은 수익금과 관장님의 후원금을 보태 지난 2일 대연오동 행정복지센터에 성금 5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힘써준 조병길 사상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부산 사상구 고향사랑기부제 고액기부자인 부산산업용품 상업협동조합 김호봉 이사장과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정성훈, 정지훈 씨 형제가 고향사랑기부에 이어 답례품을 재기부했다고 3일에 밝혔습니다. 이날 답례품으로 한돈 냉장찜 갈비를 100세트를 주문해 공동생활 가정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10곳에 전달했습니다. 서구 초장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일 생애 첫 번째 학교에 입학하는 관내 예비 취학 아동 7명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학교 생활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입학 축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서구 충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과 먹거리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 충무동 나눔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일 김경복 관내 주민 기부자 2호가 쌀 20kg과 김 세트 2개 등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7일) 생활지수입니다. 최저기온은 6도, 최고기온은 14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피부 건강을 위해 영양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비타민을 섭취해 주시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어서 외출하실 때 우산을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빨래와 세차를 하셔도 좋은 날씨입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외출을 하신다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주시고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